오른쪽 봤더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씨야 임씨야? 강씨에 외워야 돼. 다시 강행규정. 여기는 형성권이야 청구권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사가시오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주체가 메모에 건물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번에다가 건물 소유자인 임차 이렇게 형광펜을 내. 그래서 이 토지를 자 시험에 나오는 이 토지를 이 X 토지를 우리 임대해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대. 근데 나중에 임차인이 이걸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이 있는데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럼 임차권은 있지만 건물 소유자는 을이 아니지? 그러면 사가시 할 수 없어. 그래서 꼭 외워야 돼. 다시 한다. 여기 외워야 돼. 건물 소유자 임차인에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잡아. 임대인은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근데 이걸 사가시 할 사람은 소유권 있는 임대인이야. 두 개 다 기억해야 돼. 상대방은 아무에게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사가시 할 사람도 소유권 있어야 되고 살 사람도 토지 소유권 있어야 돼.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해서 자, 임차인이 잘 들어. 지금 토지를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 갑이. 근데 을이 토지는 임대오고 건물은 이렇게 사는 수도 있어. 이렇게 샀는데 건물 등기 안 했대. 그러면 에어본다 미등기 취득자 됐지? 미등기 취득자에게 처분권 있었지. 미등기 취득자도 소유권 없지만 나중에 사가시 할 수 있다. 그것도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미등기 건물 취득자 임차에는 소유권 없지 원래는. 그래서 사가시 할 수 있다. 그게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정리. 사가시오 해서 지상물 사가야 할 사람은 토지 소유권 있는 임대인, 소유권 없는 임대인. 소유권 있는. 사가시오 할 임차인도 소유권 있는. 양도하면 안 돼. 다만 미등기 취득자는 아직 소유권 없지. 그래서 사가시오 할 수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임차인이 사가시오 할 수 있는 건물은 그냥 외워본다. 독립되어 있으면 임대인에게 물어본다고. 무허가 건물이든 임대인에게 경제성이 없든 다 가능해. 다만 이 건물이 여기는 갑으로부터 벌린 임차인, 그리고 여기는 병의 토지야. 임차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 사갈 수 있는 것은 다 살 수 없지. 그래서 구분 소유의 대상만 된다. 그래서 구분 소유 부분 이렇게. 대상 찾았나? 4번 외워본다. 독립, 구분 등기 모두야 구분 등기야. 임대인 사갈 수 있는 것만 사가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사가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갱신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을 때 사가시 할 수 있어. 시기 보면 행사 시기는 언제? 동그라미 쳐. 거절시. 갱신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갱신 못 해주겠다. 거절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사가시오 해야 돼. 그래. 그런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지? 그러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이 해지 통고는 임대 해지 통고는 미리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봐. 메모.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되면 즉시라고 그랬지? 즉시해 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미리 거절한 셈. 미리 거절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사 기간으로 와서 1심에서 행사하고 철회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도 있고 2번에다 별표를 내.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한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은 다시 사가시오 한다고 해서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행사상 제한 사유로 거기 일시사용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거나 특수 목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사하게 되면 효력으로 가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 대금은 청구 당시 시가로 정해져. 그리고 그 청구 당시 시가에 저당권 있나 문제되지 않아. 저당권이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지상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매 그러면 지상물 매매 대금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매매 그러면 동시행이지. 동시행. 매매니까. 동시행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유치권은 돼 안 돼? 유치권은 비용뿐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지상물 사가시오에서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토지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니야. 거기가 부당이득에다가 가로해놓고 토지 사용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지상물을 사가시오 했는데 무슨 부당이득이야?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이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다. 근데 이때는 누구에게 인정되냐면 토지에게, 건물에게만 인정돼. 건물에게만.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동그라미 쳐요. 동의. 쭉 내려와서 동의, 매수. 동그라미 대상은 동의, 매수. 그럼 여기서 하나만 임대해주고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했을 때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부 확통에서 전차인에게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그럼 이 병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에게 사가시 오거든. 그러니까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사가시 하므로 매수를 임대인으로부터 샀어야 돼? 임차인으로부터 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는데 동의 매수는 사갈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돼. 사갈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거기다가 써봐. 거기다가 동의 매수 나오지? 거기다가 4번 오른쪽에 메모해. 전차인의 매수 청구 대상도 누구의 동의 얻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매수. 즉 여기 있네.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전차인도 똑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똑같이 적용돼.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종료 후 10년 내에 해야 되고 출소 기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강행 규정은 일시사용이나 차임연체로 해지되거나 특수 목적의 경우는 안 돼. 똑같이. 그 다음에 부속물 사가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시가는 청구 당시의 시가이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과 건물 명도는 부속물 매매대금 임대인 지급하겠지. 건물 명도는 그냥 매매 그랬으니까 동시행이야. 여기 봐라. 부속물 사가시오 했으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대금 지급은 동시행. 그리고 유치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 나오면 비용뿐이다 이렇게 하셔. 비용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까지 마쳤어요. 5분간 쉬었다가 1시간만 문제 풀고 가시죠. 1시간.